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와 접촉을 했고 트럼프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통틀어서 첫 번째 소통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유의미한 소식을 언론은 알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진 회장이 지금 귀국길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주도죠. 애틀랜타에서 거기 지금 애틀랜타 그 국제공항이 꽤 큽니다. 거기에서 지금 기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마라라고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별도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원래는 뭐 길어야 2박 3일이라는데 마라라고 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5박 6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는 대단히 커다란 저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갈 때는 보면은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팜비치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해변가에요 좋은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러한 5성급 호텔을 다 마다하고 마라라고에 가서 트럼프 주니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여러 장면에서 또 여러 계층의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지금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 정부 인사 통틀어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트럼프와의 회동, 또 같은 자리에서 식사,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15분 동안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정 회장이 유창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통역은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만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방문 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식사를 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이외에 자연스럽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별도로 10분에서 15분간 여러 주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또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번에 나와요.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즉 정용진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문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같이 했다. 그 위에도 자연스럽게 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간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요.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요. 대단히 뼈를 때리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
즉 돈 기계다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비를 100억 달러를 지난번에 시카고에 있었던 이코노믹 컨퍼런스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겠죠. 또한 한국 물건들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실시하겠다. 즉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몹시도 대미 무역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큰 우려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한 444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꽤나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와서 관세를 물리고 하면은 444억에서 후퇴하는 3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물러서야 될까요? 아니죠. 500억, 600억, 700억, 1000억 달러까지 우리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며칠 전 말하려고 그 판비치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북한의 김정일도 언급을 하고 뭐 아프리카 국가 뭐 중국 뭐 저 중동 국가 다 언급을 하는데 유독 한국만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한국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행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긍정 부정 다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 회장의 이 겸손한 태도를 보면은 저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나에게 그런 정치 상황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업인으로서 트럼프 주니어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했고, 특히나 종교가 같다 보니 종교 관련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이스하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측의 핵심 인물들과도 지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얌전하게 뒷걸음 쳐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정용진 회장의 방미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가 있죠. 다음 달 1월 20일 워싱턴 DC 캐피톨 힐 그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할 때 과연 정용진 회장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꾸릴 때 만약에 그 일원으로 정영진 회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동행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얼만큼 진행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바로 취임 하루 전날 저녁에 하는 파티인데요. 캔들라이트 디너쇼라고 있는 게 보통 뭐 최하 25만 달러에서 100만 불 정도를 내고 그 저녁 테이블에 앉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도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설령 돈이 뭐 한 4억 원 되는 25만 달러 낸다 하더라도 영어로 대화가 충분히 통역관 없이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흔하지가 않겠죠. 저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정용진 씨가 뭐 본인의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유일무이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온 유일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정용진 회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바로 그거는 대한민국의 물질 문명 토대를 바꿔버려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신 문명의 초석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에 있지만 가장 많은 설사똥을 싸 바르고 다니는 이 정치판의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 자체가 싹 송두리째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화에게 김승현 회장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이 온갖 조직폭력배들이나 잡범들, 쓰레기범들, 양아치 건달들 모조리 다 새로운 삼천교육대 집어넣고 인간 개조를 시킬 테니까 김승현 회장님이 맡아주셔도 이 나라가 참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셨던 정주영 회장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출마를 하셨다가 그때 누구예요? 영삼이한테 졌나 그랬게 됐죠. 그래서 이런 아프고 쓰린 기억 때문이라도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기회고 위험한 그 정도가 심한 이런 대통령 선거에 기업인 중에서 누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MB 시절 아마 이명박 대통령 돈을 무지 좋아했어요. 여자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몇몇 대기업들을 때려잡고서 아주 그냥 돈을 발라먹은 건 뭐 익히 주지의 사실이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요, 차라리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보다는 기업하던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오히려 융통성이 있고 또 유연성이 있으면서 타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도 훨씬 그 법조인들보다야 기업인이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왜 기업인 같은 사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기업인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국제관계 속에서 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철저하게 유지뿐만 아니라 발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삼각동맹 체제를 굳건히 해서 단순하게 평화 이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시장을 쓸어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 쓸어 담는 방법은 제가 추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기존에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고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썩을 수가 없는 이 더러운 판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정치판이에요. 이 정치판을요, 확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자극을 통해서 혁명에 버금가는, 혹은 혁명을 능가하는 개혁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통치자, 군 통수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들의 질서 있는 퇴장이 필요한데요, 사실 질서 있는 퇴장을 안 하면 방법이 있죠. 뭡니까? 뭐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신삼천 교육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북한에 있는 개천 수용소, 뭐 이런 몸무게 90kg짜리가 들어가면은 개천에서는요, 한 달이 지나면 45kg로 빠집니다. 절반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드 트레이닝, 하드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용소 속에다가 이런 기성의 기존의 정치인들을
통합해서 집체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으로 이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 불순 세력들이 벌써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내각제 개헌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잡아내서 분쇄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더 이상 우리나라 법조계는요, 제가 법조 카르텔이라 그러잖아요. 썩어빠진 부패 카르텔. 가장 이 대한민국을 뒷걸음치게 하는 암덩어리들이 바로 이 법조 카르텔인데요. 어디? 서울대, 고대, 연대, 요 스카이 출신의 요런 애들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뭐 기타대 나온 요런 기회주의자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이나 혹은 신세계 정용진 회장 혹은 또 다른 영역에서 신규 인물들을 찾아내서 차기 대통령감 발굴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해서 중국이 한국 정치에 이미 개입이 되어 있고 이미 돈으로 여자로 뇌물로 매수를 해놓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확 뜯어 고쳐서 친미 성향의 인사들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를? 국회를.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언론계를 정리정돈해야 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언론계 정리정돈은 찌라시 신문사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종편 방송국도 폐지시키고, MBC 민영화시키고, 기왕이면은 KBS까지도 민영화시키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신문사 차려놓고 돈 뜯어먹는 흡혈귀들 있죠. 이런 신문사들은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광고를 안 주면 신문사 중에서 밥 굶어주고 그래도 많아요. 에? 그만큼 삼성이 광고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 삼성이 만약에 문 다 닫아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리십시오. 한국 언론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삼성이 떠나고 안 떠나고 떠나서 우리나라 신문사들은요, 대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영진 회장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말하라고 해서 5박 6일 있다 왔어요. 자, 거기를 갈 수 없어서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죠. 왜? 스스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떠드는 그런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나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스스로 지가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래. 야, 아무리 터진 입이지만 그렇게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응? 어디 쌍스럽고 추하고 더러운 놈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도널드 트럼프에다 비유를 하나. 응? 자, 이제 이 정용진의 방미 이후에 정용진에 대한 대통령 부상론이 지금 여론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이 오르는 것만큼이나 정용진에 대한 차기 대통령 출마가 대단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의 정치권의 쓰레기들,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불황자들, 건달들이 철저하게 정용진을 반대를 하겠죠. 자,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만약에 대통령에 출마하시겠다고 후보자 캔디데이트로 나오면요,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자, 우선 정용진 회장님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용진 회장은 그 사촌 형제 중에 이재용이라고 있죠. 이재용 씨 누구예요?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자, 이번에 둘이 아마 동갑인 거나 한 살 차이나 뭐 이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삼성의 이재용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이번에 방미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다, 누굴 만났다, 성과는 이러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이 살아가고 대한민국 살아가려면 이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이재용하고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용진과 이재용과 정용진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둘이서 아주 어깨동무하고 튼튼하게 같이 둘이 한 몸이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용진과 이재용과 정용진이 친하게 지내는데 견제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죠. 바로 집안에 있어요. 누굴까? 바로 여시구진에서 이름을 따온 여시제를 이끄는 누구? 홍석현이죠. 홍석현. 이 아저씨도 대통령병에 한동안 들어서 지금까지도 아마 대통령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정용진과 이재용은 그 집안의, 그러니까 이재용 어머니의 동생 아니야, 홍석현이가. 이재용한테는 외삼촌이 되겠지. 그죠? 이 홍석현을 어떻게 분쇄해야 할지,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왜 그렇죠? 홍석현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중국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용진과 이재용과 정용진이가 협력한다. 둘이 요즘 부쩍 자주 만나. 이런 소문이 돌기만 해도 언론계, 특히 조중동 이런 애들이 숨을 딱 죽이고 눈알만 방글방글 돌리고 있겠죠. 얘네들이 지금 요즘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저 신세계 정의진 회장은 앞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다가 광고 주지 말기 바라요. 광고 있잖아요. 한 3달만 주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정영진 회장 얘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 더 있죠. 누구를 찾아가야 돼? 그렇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하고도 만나야 돼. 다들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그리고 다들 외국 나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외국어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현대차 그룹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돼. 기왕이면 거기다가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까지 끌어오면 더 좋겠지. 응? 안 그렇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활용점정을 해야 될 그런 파트너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다?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를 바로 우리 한국 정치에도 끌어들여야 돼. 뭐 한다고? 사업한다는 비즈니스 명분을 끌어들여야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바로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X, 그 트위터죠. 이 X를 도입을 하고 이 X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론전, 선전전, 선동전을 해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적들을 격파, 분쇄시켜야 됩니다. 자, 전 세계적인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SNS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 X죠. 이 X는 바로 우주항공산업을, 우주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끌어들임으로써 한국의 차세대 방위산업과 우주 방위산업 포함한 우주 통신산업까지 이 스페이스X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 대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향후 미래의 산업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일론 머스크와 정용진, 이재용, 정의선, 한화의 김동관,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이도 좀 더 있는 일론 머스크, 기왕이면 비백 라마스와니까지 모셔올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선은 앞으로 온갖 잡스러운 잡풀들 내지는 마누라 수준이 덜 돼먹은 놈들, 이런 놈들이 못 나오게 막으면서 당분간 한국 대선은 미국에서 철저하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아주 발목아지를 다 묶어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전층인들 가운데 한 불이 떠든 놈들 있죠. 민주당이라면서 뭐 진보당이라면서 뭐 좌파당이라면서 떠드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홈랜드 시큐리티
거기에다가 혹은 미 국무부에다가 혹은 미 CIA에다가 다 신고를 해서 이런 한국의 걸레 쓰레기 양아치보다도 못한 이런 정치인들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제한을 걸어야 돼. 내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한번 해줄게. 내가 2011년도에 가을에 국정원을 내가 자발적으로 때려치고 나와서 그 다음 해에 대한민국의 굴지에 대기업을 한 군데 가게 됩니다. 왜? 거기에 중국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 회사를 갔는데요. 갔다가 정말로 다이내믹한 사업 소재를 발굴을 하고 해서 기업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갖고 오헤어에 내려서, 오헤어 어디냐면 시카고죠. 시카고에서 이제 트랜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간 우리 회사에 한 임원 한 분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 다음번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 타고 가야 되는데 하나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이가 안 나와. 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의 1번과 2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들이 과거에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됐던 애야. 하나는 영국 가서 공부해서 얘기를 하면 TH 발음 흉내내고 뭐 이런 거 보면 원어민 흉내내려고 곧잘 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아니 잡히려면 나같이 정보기관에서 평생 에스피오나지 스파이 활동했던 놈이 공항에서 덜컥 잡혀야 되는데 미국 가면요 저라는 놈은 완전히 개런티가 돼갖고 미국 애들이 쟤는 우리 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아무도 타치 안 해. 그런데 이 소위 우리 회사의 임원 중에 1번과 2번이 다 걸린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1번 이 친구는 결국에 비행기 떠나기 1분 전에 헐레벌떡 오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 얼굴이 시뻘개져가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다니면서 무슨 잡지라를 하고 다녔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걸리지. 쪽팔리게 미국 공항에서 말이야 거기서 붙들려갖고 몇 시간째 조사받고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딴 애는 영어들 다 잘한다는 애들인데 영어 나처럼 어글리하게 못하는 영어를 하는 사람도 그 다 전부 다 홈랜드 시큐리티 애들하고 대화하고 빵 끄덕고 안녕 그러고 나오는데, 그래갖고 한 친구는 그 다음날 왔어. 그날 못 와갖고. 응?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웃기는 일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야. 희한하죠? 그러니까 물어봐도 쪽팔리니까 왜 자기들이 못나는지 얘기도 못해. 아마 걔네들 분명히 예전에 미국 가서 무슨 호작질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 같은 국제 깡패, 국제 간첩도 미국에 가면 안전하다니까요. 미국 애들 왜? 쟤는 우리 친구야. 최수영은 우리가 믿는 애야. 그러니까 거기 잡혀갈 일이 없죠.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십시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미국은 단일 체제로 그야말로 냉전 시기에 극상의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2차 대전의 폐허를 딛고 또 6.25라는 전쟁의 그 아픔을 딛고 미국의 도움으로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성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은 미국이 자랑하고 싶은 아주 잘난 아들이지. 응?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As I proud of you, you are proud of me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듯이 네가 또한 나를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 아마 저기 서강대학교 교훈인가 그럴걸? 응? 자,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이 세상에 어딜 내놔도 가장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응? 자, 손가락이 10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볼 때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큰 애가 없는 거야. 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체가 자녀로 비유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런데 자, 미국이 보기에는 삐딱선은 언제부터 탔냐면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정치 건달들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 북한, 일본, 미국 세 곳에다 빨대를 놓고 이로울 때마다 빼먹고 입장을 바꾸는 김대중. 이자 때부터는 물론 김영삼 때 IMF로 맞아서 나라가 그냥 풍비박산도 났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소위 북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김대중 그자가 미국의 또 다른 손들과 손을 잡고 허락을 받고 북을 도와준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삐딱선을 탔다. 미국은 현재 그렇게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김영삼이 때부터 김대중이 때부터 응? 윤석열 때까지 이 완전히 집 뛰쳐나간 불황자, 건달, 탕자예요. 탕자.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 돌아온 탕자가 돼야 돼. 응? 그 신약 성경 보면은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고 나가갖고 흥청망청 유흥비를 쓰고 꽃뱀들하고 놀다가 다 탕진하고 나중에 그 돼지우리의 무슨 열매를 먹다가 집 고향이 생각나서 그 다 해진 옷을 입고 거짓골을 하고서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보시고 입 맞춰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죠. 응? 그러면서 늘 자기 옆에 있었던 큰아들에게는 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죽었다가 생각한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요, 이 돌아온 탕자처럼 착해져야 돼. 좀 착해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돌아온 유일한 탕자가 된다고 보면 이걸로는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집이 돌아오려면요 집이 원래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이 집, 고향집은 민주화 운동이 정말 이 뭐만도 못한 거, 금수만도 못한 이 민주화 이런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이게 빨갱이 운동으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공산화시키려는 북의 대남 공작기관들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유효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성경에서도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 제대로 된 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의 빨갱이 세력들, 북의 간첩 세력들, 이런 새빨간 세력들의 처단이, 발본색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선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정치라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된다? 이 빨갱이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자고 우매한 짓을 하고 매일마다 뻘짓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연실 까대는 이런 우매한 짓도 우리 모두가 양쪽 다 양비론이 아니라 이 모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Let bygones be bygones. 응? 야,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해. 자꾸 따지지 말고 좀. 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 그 미래는 뭘 근거로 봐요?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죠. 120년 전에 러일 전쟁을 겪었을 때 대한민국의 고종임금이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조선의 왕실이, 대한제국이 어떤 병신 짓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재 있어서 1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담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륙에 속해 있는 한 구탱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해양 지배자로서의 담론을 해야 돼요. 과거 청해진에서 우리의 장보고 형님께서 그 청해진을 전라도 완도 쪽에다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이 바다를 갖다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해양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담론을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우리가 담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 빌어먹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2달이나 이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는 바람에 미국에서 이 액화 비료 사업이 지금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가서 저희 유전자 변형을 안 시킨 넌 GMO 작물을 저희의 이 액체 이 비료를 통해서 증산을 시키고 병충해 예방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식량을 충분히 만들어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요, 국방, 의료, 사회개혁, 이와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담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국방이 없는데 무슨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나라의 안보가 무너졌는데 무슨 농업이 있고 어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고치는 의료, 아픈 사람 빼야 되죠. 의사들만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게 돼서 그러면 사람을 기계를 통해서도 의사들의 도움을 안 받고도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죠. 사회개혁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는요, 코리아에서 이 KOREA가 아니고 COREA로 바뀌어질 겁니다. 코어, 핵심이란 얘기야. 센터란 중심이란 얘기야. 그래서 COREA, 코리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동북삼성, 만주 쪽, 그 다음에 류동반도, 산동반도 밑으로 해서 광동성 밑에 해남도 앞에까지 전부 해안선은 대한민국 소유지 영향권 하에 그런 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륙을 지배하는 제국이 된다. 응? 제국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 지위와 우리의 품격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격상되어야 될지 그 품위와 품격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만 새면은 탄핵 반대네, 탄핵 찬성이네, 응? 뭐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뭐 법사에게, 뭐 명태균에게 놀아났네, 이런 거 지금 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는. 응?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좌파, 북의 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저 모질이들은 일단 논외로 제끼자고. 응? 그런데 우파인 척하면서 과거 젊었을 때는 좌파했다가 뭐 전향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 했다 그러면서 나와갖고 헛소리하는 이상한 그 유튜버들 요즘 많죠.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거를 국민들께서 이제 분별해서 제껴버릴 건 제껴버리십시오. 야, 저 자식 말이야 뭐 누구 팔고 저러는데, 야, 저 자식 저런 거 이제 들을 필요 없어. 끊어버리세요, 이런 거. 소음이야, 소음. 공해라고. 그런 거를, 그런 미친 짓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방송을 보면서 그런 데 가가지고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적인 질환 발광 같은 증상이 나오는데 그런 걸 다 배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뭐 충격, 속보, 긴급 뭐 해가면서 어그로 끌어갖고 돈 땡기려고 그런 놈들. 특히나 뭐 전직 모였다 그러면서 그 뭐 충격, 흉내도 못 내겠네. 뭐 그래가면서 그 돈 벌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근데 딱 들어보면 뭐야? 조중동, 조중동 기사 그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방송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헷갈리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그 조중동이 또 뭘 인용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그런 거 인용하잖아. 아니면 CNN, ABC, NBC, CBS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언론들, 뭐 레가시 미디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짜인데 그 가짜를 다시 복사해서 베껴다가 우리나라에 전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짜 뉴스에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긴급, 속보, 충격 뭐 이렇게 어그로 그 제목에 단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거 쓰는 사람들 그런 유튜브는요 제껴버리세요. 제껴버려야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응? 그리고 이 보면은 제 댓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원의 뭐 조태인 어떻고 뭐 김규현 어떻고 이래가면서 얘기를 막 써놓은 분들인데 용기는 가상하지만 뭐지 그게?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얘기야. 응? 뭐 알고서 떠들어야 될 거야. 근데 쥐뿔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떠들어댄다 이거. 왜? 이게 입이 터져 있으니까, 터진 입이니까 함부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별을 하실 수 있게끔 객관적인 정황을 아셔야 되는 거야. 정확한 것을. 그래야 분별도 하고 변별을 해서 실수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제가 카말라 해리스는 허접한 아이인데 그건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안 된다. 29살 때 지 애비보다도 나이 많은 놈 만나갖고 맨날 놀고 그러던 애인데 그런 애가 무슨 도덕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배겠어요. 트랜스젠더 좋아하고 돈 줄 테니까 다 트랜스젠더 수술 받아라 그러고 자 어지간에 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될 가능성도 전무했기 때문에 저는 벌써 언제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히 된다. 그 제가 방송하는 아시아투데이에 어떤 독자 하나가 들어와갖고 니까진 놈이 뭘 하냐고 카말라 해리스가 되는데 떠드냐 그러더라고요. 내려서 그러니까 욕을 할 수는 없고 자신의 무식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그러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응? 영어로 된 올바로 된 봐야죠. 이포크 타임즈라든지 뉴스맥스라든지 브라이트바트라든지 응? 뭐 최소한 더 힐 같은 잡지를 신문을 본다든지 뭘 외국에서도 공표되는 미디어를 보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도한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정신 나간 애들 그 쓰고 있는 그런 특히나 뉴욕타임즈는요 한국 관한 기사가 한국에 있는 지잡대 애들이 거기 들어가 갖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무슨 그런 걸 갖다가 뉴욕타임즈라고 스카이에 나온 그 KBS, MBC 기자애들이 그걸 보도를 해. 바보 쪼다들이지. 옛날로 치면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중동에서 이라크가 그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전쟁이 2번에 걸쳐서 나잖아. 그때 보면 그 MBC의 이진숙 기자라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이진숙 기자 당시에 거기를 갔다고 현장에 이라크 쿠웨이트 그 전쟁터에. 그런데 그 이진숙 씨한테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이래 저래 다 좋다 이거야. 너네들이 현장 가갖고 이진숙 여자 기자만큼 니네가 거기서 취재할 수 있으면 그런 소리 하고 니네가 현장 가가지고 이진숙 기자만큼 영어가 안 되고 가가지고 제대로 된 취재를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고추 달고 불알 달고 있어도 입 쳐닫고 있으라고 내가 얘기해 준다고. 아니 사내 자식들이 좀 못났어? 여자보다도 영어가 안 되고 현장 가가지고 정확한 걸 갖다가 입 세울 수 없으면 입 쳐닫고 있어야지. 뭐 그녀가 뭐 어땠다 저땠다 이런 말 해갖고 할 일이냐고 그게. 난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요. 자기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뭐 남자가 여자보다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니까 우선 천만에 여자들이 훌륭하게 더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기자들 직종에서
남녀 불문하고 내가 어학 실력이 좋으면 될 거 아니야. 난 내가 가서 1996년 7년도에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기자애들 실력 보고 내가 깜짝 놀랐고, 내가 2004년 5년 6년 북경 가서 근무할 때도 대한민국 언론인 애들 수준을 보고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어떻게 왜 해외에 나가고 기자를 하냐고. 미국에서 영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중국 와가지고 중국말이 안 되는 놈이 어떻게 중국 현지 취재를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더라고. 우리나라 언론 진짜 개혁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뭐 해야 될 때다? 뭐 할 때는 제2의 건국을 해야죠. 제2의 건국. 이 지금 전문가가 없으니까 국정원에 외교부 출신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눈알만 돌리고 앉아갖고 일도 안 하고 있잖아. 할 줄 아니 이게 뭐가 있겠어? 외교부에서 온 애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전임 국정원장, 현임 국정원장이지. 누구긴 누구야. 두 놈 다 서울대학교 나왔다며. 나 요즘 들어서 말이지, 그 서울대 나오고 고시부 온 애들처럼 내가 경멸스러운 애들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 자식들이. 할 줄 아는 게 일이. 판검사고 변호사고 공직기구 간에 그렇게 고시부 온 애들이 무능할 수가 있나? 아우, 진짜 보고 있으면 한심해 죽겠어.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돼 있잖아.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는요, 지금 곧 여기 대한민국이 프로그레시브 파티, 즉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케이오스, 혼돈 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미국을 하여금 그런 오해를 안 하게끔 하려면 외교부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빨리 가서 미국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단호하고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개소리는 백날 해보자 필요 없는 거야. 중요한 게 뭐야? 가서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클 워치, 아니면 CIA장 존 레클레프, 아니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만나서, 형씨, 우리 상황이 이래.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갈 건데 내가 당신들 달라는 거 홀딱 벗고 다 줄 테니까 당신들한테 그게 줘. 라든가 뭔가 좀 끈끈한 그런 인적 유대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쪼다 같은 정말 이 한심한 이 외교 안보 분야의 이 장들이 그럴 담력이 없어. 용기도 없고. 내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정원장이야말로 지금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다.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외교부 장관과 꿀만 꾸고 있나 봐. 조태용 씨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문재인 때 쓰던 새끼들, 서훈과 박지원 밑에서 나라를 말아먹느라고 도륙질했던 그런 빌어먹을 놈들을 다시 지금 컴백시켜갖고 지금 현업에 지금 배치해놓고 그러고 있대. 누구랑? 홍장훈이 그놈의 새끼랑 같이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국정원이 될 리가 없지. 지금 오령 새로 들어온 차장은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정원장 일 안 하고 일 못하죠? 그 다음에 홍장원이가 싸고 간 설사똥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지금 홍장원이를 구속시켜서 걔를 갖다가 어디 못 다니게 해야 돼. 구속시켜갖고 그동안 공작금 횡령한 거, 국유재산 탈루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와 지 마누라가 각별한 사이라 그러면서 한동훈이 마누라, 김태효 마누라,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마누라랑 같이 5명의 여인들이 대한민국의 서미트 레이디 클럽을 만들어서 어쨌다 이 개소리하고 다녔던 것들. 홍장원이를 잡아 털어갖고 왜 지금 홍장원이가 바깥에 박선원이나 김병주나 박지원이나 이런 야당 쪽의 간첩들하고 친하게 지내는지도 확보를 해서 지금 오령 차장은 딴 거 할 거 없어. 홍장원이를 확실하게 구속 처리해서 걔가 그동안 헤쳐먹은 거 다 토해내게끔 만들어야 돼. 지금 홍콩에 가다 지금 제3자 면을 사놨다가 걔가 먹튀를 했다는데 그거 어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개소리보다 뭐 헛소리를. 이게 말이나 돼? 홍장원이 나가 있을 때 그놈 말고도 2명이나 더 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00만 불 넘어가는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뭐 쉽게 그렇게 먹튀를 당한다? 이거는요, 의도적인 국고 유용, 응? 국고 손괴, 횡령이에요, 횡령. 응? 돈뿐만 아니라. 그 홍장원이랑 같이 있었던 그 육사 출신의 김승현이도 보면은 특보 시절에 매달 800에서 1000만 원씩 별도로 돈을 받아 썼다는 거 아니야. 그 지금은 그놈 구속시켰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 기관이 이렇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다. 제2의 박정희 시대를 열어야 되고 제2의 전두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제2의 박정희 시대를 열고 제2의 전두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미국과 기업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들이 있으면 안 돼. 군인 아저씨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응? 어쨌든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 뭐다? 바로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제2의 건국하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개혁이 필요한데, 이 혁이라는 것은 가죽 혁자야. 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우리의 피눈물 나는 훈련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정용진 회장의 방미가 보도되는 언론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결론을 지어서 제2의 건국을 지금 새롭게 하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2024년 오늘이 바로 12월 22일, 오늘 아마 동지죠? 그런데다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각별하게 크리스찬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복음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패밀리들의 그 돈독한 신앙과 또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절친한 친구가 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이분들의 만남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prosperity, 번영과 그 다음에 development, 발전과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영원한 우정, forever, everlasting friendship between US and Korea,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여러 군데가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헛짓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때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에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날 밤중에 마련한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느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바로 이제 이 방송을 녹화 마치는 대로 지금 바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